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처음으로 그 녹화 방송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녹화하냐면은 지금 삼성 스마트폰 제가 노트 9인데 그 노트 9 안에 그 기능이 새로 생겼어요. 화면 녹화라고 그래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이제 제가 보는 화면에서 녹화가 바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걸 한번 써서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시범으로 한번 처음으로 해보는 겁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었던 글들 중에서 못다한 이야기들을 한번 소재로 해가지고 말씀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그렇게 주제를 잡았어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제가 오늘 아침에 올렸던 건데 이제 제목이 우이씨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였어요. 이거는 언제 했던 거냐면은 2018년 8월에 오늘 8월 1일 날에 제가 이제 프랑스의 파리에 있었어요. 파리에 있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거를 현지에서 적었어요. 저는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현장성을 굉장히 중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책이나 자료들을 많이 봐야 되는 그런 업무이기도 하지만은 현장을 모르면은 이해할 수 없고 현장에 반영할 수 없는 내용들을 어,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어떤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꼭 가보고 아니면은 잘하는 데가 있으면 또 잘하는 데도 가보고 또 못하는 데가 있으면 또 못하는 데도 가보고 또 비슷한 데가 있으면 또 비슷한 데도 가보고 해가지고 장단점을 분석하고 기획을 하는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내용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굉장히 현장성이 강하고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보고서에 넣는다. 라는 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연구소의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기관들보다 뭐 보고서를 꾸미는 것이라던가 막 그래픽을 막 멋있게 한다던가 이런 것은 사실 뒤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본적으로 그런 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저는 중요한 게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남들한테 어떻게 보여지느냐도 저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를 뒀을 때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존에 나왔던 이 우리 문화유산 활용 분야, 문화유산 정책 분야의 보고서들 보면은 그래픽이나 문구 이런 거는 굉장히 화려한데 실제로 써먹으려 보면 내용이 아무것도 써먹을 게 없어요. 그런 게 너무 많아서 저는 그런데 투자를 할 바에는 오히려 내용에 집중하자라는 그런 생각이고 물론 두 군데 다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산이 언제나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적자가 나죠. 실제로. 그래서 저는 좀 더 투자를 한다면 내용에 충실하게. 그래서 저희 회사에 의뢰를 하는 분들은 대부분 뭐 명성이라던가 어떤 이름빨,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보다는 현장에서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이 의뢰를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대부분이고 물론 제가 입찰에 들어가는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제가 제안서를 발표를 하기 때문에 내용이 뭐 지금 드린 말씀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저희 회사에 먼저 의뢰를 하시는 분들은 내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뭐 서론이 길었는데 이걸 제가 2018년 그러니까 2년 전이죠. 2년 전에 적었어요. 한번 볼게요. 효율성. 첨단 기술이 발달하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 상상하는 모든 기획이 현실이 되는 시대가 왔다.
예, 실제로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프랑스에 가서 굉장히 그런 사례를 많이 봤었고, 우리나라도 지금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면은 모든 대부분의 기획은 현실화가 될 수 있어요. 저한테 전화로 상담하시러 오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뭐 우리가 이런 거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거의 비슷하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산만 마련하십시오. 하면 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떤 회사에 연락을 하시면 할 수가 있고 어떤 방법으로 하시면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예, 말씀을 드리죠. 저희 회사는 그런 장비를 가지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요. 예. 그리고 프랑스 조사에서 풀어야 할 또 하나의 숙제는 저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올릴 기획이다. 적은 비용으로도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리, 효율성 높은 홍보, 6차 산업화를 통한 문화유산의 에코 뮤지엄화를 위한 기획이 필요하다. 결국 효율성은 자생력과 연결된다. 라고 적어놨는데 저는 이 얘기를 벌써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봤었던 대부분의 문화유산 활용 기획 같은 것이 서두는 거창한데 결과는 굉장히 써먹을 게 별로 없는 그런 연구 성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저도 문화재를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왜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지, 문화재가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해야죠. 예,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다른 분야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정비 계획, 보존 관리 계획, 활용 계획, 융복합 산업 계획, 관광 계획,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의뢰를 받을 때 보면은, 목표가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예, 목표가. 왜냐하면, 과업지시서에 나오는 목표가 대부분 윗분들이 보기에 듣기 좋은 단어들로 막 채워져 있어요. 가령, 문화유산 활용 사업이다 그러면은, 거기 목표를,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문화유산의 홍보, 그 다음에, 문화유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조금 더 아는 사람이 적으면은, 6차 산업, 에코뮤지엄, 이런 거를 이렇게 목표라고, 예, 많이 해 놓으세요. 그런데, 실제 목표는 다른 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은, 실제 목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 건으로 해서, 시장님한테 치적을 올릴 수 있는 성과를 최대한 빨리 만들어야 된다던가 아니면 이번 건으로 해가지고 저 문화재 옆에다가 뭘 지어야 된다던가 이번 계획을 통해서 저기에 땅을 사야 된다던가 이번 계획을 통해서 저 문화재에 보존 처리를 해야 된다던가 이번 건으로 해서 영상관을 만들어야 된다던가 이번 건으로 해서 도로를 놔야 된다던가 이런 이유들이 사실 실질적인 목표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목표는 저 뒤로 숨겨놓고 전면에다가는 좋은 얘기만 갖다가 써놓으니까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들, 근데 그런 목표는 담당자는 아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써놓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목표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경우가 되게 많아서 자문위원의 말 한마디 실제로 보고서 한번 살짝 펴보고 그냥 한마디 하는 것 뿐인데 자문의견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계획이 변경되고 수정되고 대폭 이렇게 바뀌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진짜로 그런 거를 진행하다 보면은 너무 어이가 없고
대부분 국가의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인데 정말 이래야 되느냐라는 자괴감이 많이 듭니다. 예, 실제로 보면은. 근데 그런 일들이 한 건 한 건 하다 보면 얼마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자생력을 가지고 있는 스스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유산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경주나 경복궁이나 그런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런 유명 관광지화된 문화유산이 아니고서는 실제로 그런 모습이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다 그러니까요. 목표가 설정이 되고 목표가 설정이 된 다음에 그 목표를 위해서 기획이 돼야 되고요. 물론 기획하기 전에 조사 연구가 있어야 되겠죠. 조사 연구해서 기획이 있어야 되고 그 기획을 하다 보면은 목표가 수정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협의를 통해서 수정을 하고 그럼 그 기획을 통해서 현장에 어떤 공간을 만들지가 논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순서가 뒤죽박죽인 경우가 되게 많고 가령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다음에 목표를 설정하고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된다 라고 한 다음에 기획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잘 될 리가 있나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문화유산 쪽에서 연구를 의뢰받아서 하는 용역기관들 중에 가서 정말 자생력 있는 문화유산을 만들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그런 기관들이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 공부하시는 분들이죠. 예. 건축을 공부한다던가 미술을 공부한다던가 학문을 공부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관광은 관광 물론 관광 경영학도 있고 하지만은 그분들은 그런 걸 전공하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 걸 운영하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 걸 운영시켜서 성공한 사례를 만들어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걸 조사하신 분들도 아니고. 근데 그분들이 무슨 수로 해서 자생력 있는 공간을 만듭니까? 천재가 아닌 이상에. 그분들이 하실 일은 본인들 연구 분야에서 본인들의 연구의 성과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충실히 연구해 나가고 관광자원이나 그런 데 필요한 다양한 연구 성과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그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연구가 돼야지. 잘 모르는 분야까지 그렇게 하게 되면은 결과가 이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결과가. 그게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듣기 싫어가지고 현장에서 계속해서 활용 사업을 하고 실패하더라도 실험을 하고 도전을 하고 노력을 하고 또 학술적으로 부족하다는 얘기가 듣기 싫어서 계속해서 연구 성과를 찾아보고 논문을 찾아보고 해외 사례를 조사를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문화유산의 활용이라던가 컨텐츠 확보라든가 이런 거는 다른 현장에서 먼저 했었던 선행 사례를 보는 게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우리나라에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해외에 나가서 조사를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예, 실제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 얘기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었는데, 이 부분만 다시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정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고, 발주기관에서는 목표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그 목표에 필요한 조사 연구와 기획,
그것의 현장 방안까지 나올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역량을 찾아야 정말 자생력 있는 문화유산 활용 공간이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모든 문화유산이 자생력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요. 목표를 그렇게 설정했으면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문화유산이 자생력을 가질 필요는 없죠. 자생력이 필요로 하는 부분, 목표를 하는 그 문화유산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정말 보존관리에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다면은 그렇게 가야죠. 네. 저는 모든 문화유산이 활용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죠. 예. 왜냐하면은 문화유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다양한 유형도 굉장히 많은 문화재들이 골고루 있고, 모든 문화재를 다 활용을 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니까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국가지정문화재, 주방문화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화재를 또 등급을 매겨서 구분을 해놨잖아요. 예, 예. 다 마찬가지죠. 활용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벌써 16분이 지났네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단락까지 말씀을 드려볼까요? 생생사업을 대표로 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활용 사업은 대부분 민간 경상 보조금의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을 잘게 쪼개서 반영해야 하는 한계가 있죠. 장비 구입과 임대, 인건비 지출에서 큰 예산을 단일 기획에 집중시키기는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큰 규모의 기획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함과 동시에 적은 예산으로도 문화유산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획이 굉장히 필요하죠. 모든 문화유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 다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요. 어떤 문화유산은 몇백억이나 몇천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문화유산도 있지만, 어떤 문화유산 같은 경우에는 몇천만 원 혹은 몇백만 원 혹은 몇십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경우에도 그것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예산이 그렇게 적다 그래서 적은 예산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대충 해 라던가, 아니면은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죽도 밥도 아닌 결과를 만들어낸다던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예산에 합당한 결과물을 요청을 하고, 의뢰를 받은 사람들은 그 결과물에 합당한 일을 해줘야 우리나라 전체 문화유산에 발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을 밑에다 써놨는데, 해답은 전문가와 지역 주민의 협력, 당장의 수익보다는 미래의 자산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공동체 의식, 반짝이는 현장성 높은 아이디어, 현장의 여러 건들을 반영한 예산의 차별화된 집행에 있을 듯 하다. 예를 들면 AR을 적용시킨 문화유산 활용도 좋지만, 옛 고증 자료를 필름 자료로 출력해서 대처하는 방법도 비슷한 효과를 내지만 굉장히 저렴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상 고려를 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제가 사진들을 몇 개 놨어요. 프랑스에서 이제 얻었던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의 사진을 이제 이렇게 놨는데, 이게 돌아가면 안 되는데. 네, 이게 첫 번째 사진인데, 이게 이게 순례길 있잖아요. 프랑스에서 스페인으로 가는 그 성지순례. 예. 성지순례길에서 한쪽에서 이제 했던 건데, 여기서 이 어린 친구가 이렇게 나무에다가 이렇게 못을 박는, 이게 못이죠. 예, 무슨, 이게 재질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를 이렇게 박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담긴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의미에 대해서 지금 부모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거기에서 이런 활동을 하면서 거기 의미를 깨닫게 되는 그런 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도
이게 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무슨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게 좀 있지만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문화예청 주도로 문화예산 활용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현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보다 실제로 예산을 지원해주는 기관의 모니터링 전문가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 기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실제로 참가자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보다는 현장에 오는 전문가라는 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현재의 지원 시스템의 한계입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이 지원 시스템은. 이거는 현장에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는 건데, 박물관들에 가보면은 뒤에 여기 그림 있죠. 이 그림의 모양대로 이렇게 F해놓고 이렇게 만들어보는 이런 구조입니다. 예산 많이 드는 거 아니죠. 예, 저렴한 예산으로 만들 수 있는데, 다만 이런 교보제를 만드는 학예사 혹은 직원 혹은 연구자의 노력,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 돈으로 발생할 수 없는 그런 노력, 그런 것들이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좋은 교보제가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를 가보고. 이거는 이거 어디서 봤냐면은 그 프랑스 보르도의 와인 박물관이에요. 와인 박물관인데, 여기 보면은 이게 축음기처럼 생긴 그런 부분 있죠. 그 부분에서 이렇게 그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거예요. 예. 냄새를 맡을 여기 안에, 이게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먹을 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 그 옆에 이렇게 바람 숭숭 넣는 것도 그러니까 비슷한 기능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냄새가 나거나 혹은 소리가 나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관람객 스스로 이렇게 능동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건 역시도 굉장히 학예 인력이라든가 연구자들 혹은 전시 기획자들의 노력이 충실하면 충실하고, 그 컨텐츠에 대한 분석이 치밀하면 치밀할수록 좋은 성과물이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고 많이 배우고 많이 느껴야 좋은 성과물이 계속 나오고, 그것이 현장성 있는 결과물이 나온다,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실제로 그렇고요. 여기는 프랑스의 피디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는 데들이 있죠. 뭐 한국민속촌이라던가. 여기는 프랑스 피디프의 일부분에서 대장간을 재현해 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가 실제로 계속해서 이제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분입니다. 배운 지 실제 직업이 이 대장장이신지는 제가 프랑스 말을 못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이분은 계속 이걸 하고 계셨고,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을 실제로 구입할 수도 있고, 옆에서 이렇게 만드시는 거를 계속해서 볼 수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러서 한참을 보고, 대장장이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런 거를 이렇게 관찰을 하죠. 이 사람들이 입은 복장도 요즘 복장이 아니라 옛날 프랑스의 전통 복장을 입고 진행을 하고, 누가 보더라도 뭐라고 하고 잔소리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자기 작업을 충실히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유사한 성격이 많이 있지만은, 이런 것을 할 때 어떠한 마인드로 일을 해야 되고, 어떠한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편의 내용을 잘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목표의 중요성,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의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예산에 맞춘 컨텐츠의 기획과 기획의 중요성, 그리고 그 컨텐츠의 기획자 연구자들이 다른 지역의 컨텐츠들을 많이 봐야 되는 이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노트9으로 촬영해서 그 화면 녹화 기능으로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다음 편에는 좀 더 잘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끄는 거냐?